은사는 제자가 사실무근한 죄를 뒤집어 쓴 오사카 사건이 한창 진행되던 때에 이미 원수폭 금지 선언에 대한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오사카 사건부터 원수폭 금지 선언에 이르기까지 일정을 보면 7월 3일 이복, 7월 17일 추록, 7월 29일 오사카 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8월 2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이케다 실장에게 기소장 등본과 변호인 선정에 관한 통지를 발송, 8월 10일 이케다 실장이 변호인 선임 신청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출, 9월 4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이케다 실장에게 출두명령 소환장을 송부, 10월 18일 제1차 공판이 열린다는 통보가 옴. 이때부터 4년 반에 걸쳐 극도로 힘겨운 법정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런 긴박한 와중에서도 이케다 실장은 젊은이의 재전의 일체를 지휘하며 은사의 역사적인 무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쳤다. 은사가 옛날 본부 회장실에서 메모한 내용을 이케다 SGI 회장이 대도를 걷는다 속에서 소개하고 있다. 미스자와 경기장에서 열리는 청년부 체육대회 전이었다. 도다 선생님은 회장실에서 뭔가를 계속 메모하고 계셨다. 두터운 안경 너머로 메모지를 보고 적으셨다. 메모를 하셨다가 또다시 고치셨다. 저 역사적인 원수폭 금지 선언은 이렇게 태어났다. 도다 선생님이 강연이나 지도회 등에서 미리 원고나 메모를 준비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유독 강연에 골자를 적은 메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실은 도다 선생님이 발표하신 원수폭 금지 선언의 골자는 이케다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 두 분이 고안하신 그야말로 사제의 대화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도다 제2대 회장이 원수폭 금지 선언을 발표한 당시는 진주군인 미점령군 사령부가 일본을 떠난 지 채 5년밖에 안 된 때였다. 선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는 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도다 제2대 회장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간부도 있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형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격하지 않은가? 가만히 있어도 학회를 예의주시하는데 그러면 학회가 더욱 심한 탄압을 받고 만다. 잠시 동안은 보이지 않게 덮어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절복을 하면 저절로 핵무기가 없는 사회가 되니까 평화운동이나 정치운동, 핵폐기 운동 따위는 필요 없다. 학회는 절복만 하면 된다. 이 선언은 분명히 훌륭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중에게 가르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학자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매스컴을 불러 발표하는 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핵폐기는 불가능하다. 세계에서 보면 일본의 작은 종교단체 지도자가 말했다고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을 텐데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케다 실장은 이런 의견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다음 달 대백년화 10월호의 선언이 수록되었다. 이런 일고 가감없이 전문을 실었다. 이는 이케다 실장의 결단이었다. 예전에 소카대학교 개교를 준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소카대학교 건학정신으로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여라 하는 지침을 내걸었습니다. 젊은이의 재전의 진행요원으로 참여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도다 선생님이 하신 선언을 매우 존중히 여겨 은사에 유명이던 소카대학교의 건학정신으로 남기신 것이지요. 체육대회 이후 이케다 선생님은 주요 회합에서 항상 원수폭 금지 선언을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로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하며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언언구구에는 누구보다 전쟁을 증오하고 어디까지나 도다 선생님을 그리는 마음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공명정치연맹을 결성했는데 그 기본 정책 첫머리에 핵무기 제조, 실험, 사용에 반대를 내걸었습니다. 평화의 원점, 원수폭 금지 선언. 그 선언을 발표한 9월 8일을 이케다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대학부 총회 석상에서 역사적인 중일국교 정상화 선언을 발표하신 날도 1968년 9월 8일이었다.
세계 평화를 여는 역사적 한걸음이 된 최초 소련 방문도 1974년 9월 8일이었다. 이케다 회장의 가슴에는 언제나 은사가 존재한다. 그렇게 사제는 하나다.